어느 마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피로감 때문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시 외곽에서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습관에 관한 워크숍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과 절박한 마음으로 이 워크숍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워크숍은 자연 속 작은 휴양지에서 열렸는데 장소 자체가 마치 수면에 최적화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워크숍의 주최자는 유명한 수면 전문가인 김 박사였고 그는 참가자들에게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바로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수면은 단순히 누운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빛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과 귀마개도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침실은 가능한 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전자기기의 사용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물이나 아로마 향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카모마일 차를 추천하며 이들이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30분은 스크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릴렉스 타임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이 있는 음료나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적절한 햇빛을 받으며 하는 가벼운 운동이 수면 리듬을 정상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운동은 심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민수는 자신이 들은 여러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과 침구를 새로 정리하고 식물을 들였으며 수면에 방해가 되는 소음과 빛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명상 앱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엄격히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민수는 눈에 띄게 나아진 자신의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을 느끼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끼며 불면증에서 탈출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이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도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습관 형성을 시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내 마을 전체로 퍼졌고 많은 이들이 민수 덕분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흔들리기 쉬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슈퍼푸드라 불리는 건강한 식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슈퍼푸드 5가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늘이다. 마늘은 예로부터 강력한 천연항균제로 알려져 왔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다고 하니 그 효과가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 여러모로 건강에 이로운 식재료다. 두 번째는 생강이다. 생강의 매콤하고 상큼한 맛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감기나 독감 시즌에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보호하는 데 탁월하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항염 작용을 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소화를 촉진해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시금치다. 시금치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시금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채소다. 네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고구마다. 고구마는 비타민 A가 풍부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비타민 A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고구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면역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5번째 슈퍼푸드는 요거트다. 요거트는 유산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유산균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강화의 핵심이다. 또한 요거트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마늘, 생강, 시금치, 고구마, 요거트는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푸드들이다.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일상의 식단에 적절히 포함시킨다면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사는 성실한 농부. 민철은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과일과 채소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재배하는 다양한 품종의 과일과 채소가 단순히 마켓에서 팔리는 물건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밭은 사계절 내내 신선하고 아름다운 색을 자랑했고 그가 기울인 노력과 헌신으로 그 수확물은 언제나 풍족하고 건강했다. 민철은 어린 시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일과 채소가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의 할머니는 늘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든단다 라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민철은 항상 그 말대로 살려 애썼고 할머니의 지혜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갔다. 그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로 인해 병원이 붐비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문제는 모두의 걱정거리였다. 마을 주민들은 영양가 있는 식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갑자기 늘어난 환자 수에 의료진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철은 자신의 과일과 채소가 이 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결심했다. 민철은 마을 회의를 조직하여 주민들에게 과일과 채소의 중요성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직접 키운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나눠주며 각각의 영양소가 어떤 이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민철의 열정적인 설명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차츰 그들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민철이 준 방법에 따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몇 주가 지나면서 많은 이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마을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민철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들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보며 단순한 농부의 역할을 넘어선 지역, 사회의 건강지킴이가 되는 기쁨을 느꼈다. 민철이 시작한 작은 변화는 조용한 마을을 넘어 점차 주변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밭에서 재배된 과일과 채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노력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삶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일과 채소는 그저 먹거리 이상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자양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 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방해가 되는 식습관에 빠지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다이어트를 가로막고 있는 그릇된 습관 때문이다. 처음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나는 많은 인터넷 정보를 모으고 다양한 건강 서적도 읽어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런 책에서 알려주는 이상적인 식습관을 내가 실천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흔한 방해 식습관은 무의식적인 야식이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나에게 허락한 작은 위안으로 생각하며 과자나 라면을 먹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끝없이 핑계를 대곤 했었다. 이러한 습관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지만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정관념부터 깨야 했다. 야식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 나는 매일 밤이 되면 차 한 잔으로 나의 야식 욕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맛없는 차가 야식을 대신하기에는 너무너무 약하고 무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를 마시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좋아하는 차 종류를 찾아가며 여러 종류를 시도해보기도 했고 차와 함께 간단한 명상을 하거나 휴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되면서 밤에 과자를 쥐고 TV 앞에 앉는 것보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의 식습관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방의 식습관으로는 무섭게 다가오는 포만감 착각이 있었다. 우리는 배가 불러도 정신적인 배고픔을 느낄 때가 많다.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 음식이 정말 지금 내 몸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내가 허기로 음식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식사 전 작은 노트를 통해 바로 그날의 감정을 적으며 식사와의 연결성을 파악하였다. 그렇게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작은 시도를 시작하니 어느 정도 허기와 포만감을 분리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았다. 무엇보다 즉각적인 식욕보다 그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과식하던 점심 식사를 건강한 샐러드나 곡물로 대체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작은 습관 변화였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언이지만 결국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얻는 일상의 조화와 평화가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였다.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주말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의 식습관이었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그런 자리는 늘 과식과 무의식적 음식 섭취를 유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미리 약속이 있던 날은 조금 일찍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가거나 식사 중 대화를 늘리며 음식을 하나라도 덜 먹으려고 노력했다. 덤으로 음료도 칼로리가 적은 것들로 바꾸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팁이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엄청난 변화나 극적인 방법이 아닌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작은 습관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꾸준한 노력이었다. 그것이 비록 느리게 보여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된다. 결국 나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나를 조금씩 이해하고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었다.